버블와이프 파파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저는 어린 시절에 좀 강압적인 환경에서 컸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위로 누나가 2명이 있고 아버지와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직장 일을 하시면서 어린 3남매를 키우셔야 했어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반찬도 준비해 오셔야 했고 도시락 반찬도 신경을 쓰셔야 했어요.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아마 있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좀 다소 강압적이었어요. 항상 언성이 높을 때가 많았고 표현에서 강압이 좀 많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누나들은 좀 많이 웅크려져 있었던 아이들 같았어요. 내성적인 환경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창 시절이 좀 그랬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많이 했던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독립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졸업해서 나의 일을 찾고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한다라는 게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여지셨는지. 그냥 엄마의 사랑이 저한테는 많이 거의 느낌이 없죠.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였나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항상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엄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좀 싫어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생각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제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 낯선 거죠. 엄마라는 말 자체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학원을 오거나 또는 학교에 어떤 모임이 있거나 그랬을 때 저는 기대를 안 했었죠. 기억나는 장면이 졸업식 때 저는 아버지가 옆에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사진을 이제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셨고 그 사진이 지금도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행복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은 엄마 아빠랑 다 찍는데 왜 나는 아버지랑 사진을 찍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한편에 결핍이 있었었고, 제가 아내랑 지나고 나서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지만 저의 만약에 그런 과정이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한테 엄마랑 살아야 되고 아빠랑 살아야 되고 이런 선택권이 만약에 아이한테 있다면 저는 엄마랑 살아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은 그 마음을 채워주는 거는 엄마가 더 큰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선택권이 사실 아이한테 있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이혼의 과정을 부모님한테 겪었지만 제 주변에 이혼을 했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깊이 알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되게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었지만 밖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더 말을 안 하게 되는 아이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2학년 정도면 되게 어린 나이인데 엄마가 함께 계시다가 부재를 느낀 그 상황을 어떻게 그때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그 감정? 적응을 사실 한 거 같지 않아요. 적응을 못했고 집이 무서웠어요. 그냥 아버지가 이야기하셨어요. 엄마랑 이혼하기로 했다. 그때 아버지가 집에 되게 큰 존재였죠. 아버지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다. 나한테 선택권은 없다. 보통 그렇잖아요. 이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식들은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엄마랑 아빠랑 따로 자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 분위기를 많이 알게 되죠. 아이들이 사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엄마랑 떨어져서 사는 과정이었지만 그 전부터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 이후로는 어머님 뵙거나 그러신 적은 연락하신 되게 어렸을 때 그 이후에 몇 번 뵙기는 했죠. 몇 번 뵙기는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까요? 그 이후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서는 엄마에 대한 원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따로 보지 않았어요. 결혼식 때도 안 뵀죠. 저는 이 감정에서 되게 멀어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도 블로그에 글쓰기를 한 게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에 대한 기억과 단어를 떠올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없이 살았던 기간들이 꽤 오래 됐어요. 아내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고 그러면서 그때 잠깐 생각했던 적은 있지만 그런 감정이라는 게
되게 항상 존재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정 정도 지나면 아이의 몸도 좀 다치게 되고 그 마음도 좀 익숙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글을 쓰게 되면 다시 엄마를 보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빨리 포기를 하신 편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야만 했던 것 같은 당연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렸을 때 아버지 너무 강압적인 게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셨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신 게 나도 그렇게 커왔다 라고 하셨어요. 본인께서도 어린 시절에 팔남배 속에서 큰형님한테 그런 강압적인 환경에 커왔다. 그래서 내가 다정하게 말하는 법도 알지 못했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그제서야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후 어머니 소식도 모르시는 건가요? 정확히는 몰라요. 네, 간접적으로는 알고. 알려고 하면 아실 수 있는 건데 그냥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글 써서 표현하신 게 거의 첫 번째 오픈하는 뭔가의 주도적인 액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른으로 되셨을 때 대인관계나 혹은 연애나 결혼이나 자녀들 대하시면서 어떤 나의 그런 결핍이 드러나는 상황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되게 많았죠.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엄마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까? 아내한테,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한테든 또는 처갓집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왜 내가 이런 불행을 내가 선택한 불행이 아닌데 감당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한 번은 저희 누나가 그런 표현을 한번 하더라고요. 아이한테든 또는 제가 하는 행동에서든 너 이럴 때 보면 되게 어린 시절의 아버지 같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사실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되게 뜨끔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던 모습이었거든요. 그 제일 싫어하던 모습이 저한테 묻어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한테 첫째를 키울 때 직업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했고 사업도 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좀 많이 표출이 잘못되게 됐었죠. 아이한테 강압적으로 했던 것 같고 필요 없는 언성을 높였던 것 같고 그 말로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때 저처럼 저희 아이가 좀 소극적인 면모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기질이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물론 지금은 많이 괜찮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르게 변화시켜 보시려고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글 쓰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좀 긍정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글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 글을 보고 다른 이웃분들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좋은 아빠 같아요, 좋은 남편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 좋은 아빠 아니고 좋은 남편 아닌데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글처럼 살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쓰는 거고 삶이 지금 그린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마음에 희망을 담아서 글을 쓰게 되면 저의 행동이 그렇게 선하게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스쳐요. 이렇게 아이한테 다짐을 했던 글을 썼는데 지금 나의 순간에 욱하는 마음에 아이한테 감정 표현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멈칫멈칫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자면서도 아이한테 제 글을 읽어주거든요. 읽어주면 거짓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빠가 작가라는 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빠 오늘 글 뭐 썼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애를 키우는 저의 입장과 제가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에 비슷한 면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도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해 보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아내분 만나셔서 결혼하게 되셨을 때 아예 가정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의미가 되게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그냥 저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어요.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저의 아이를 키우고 싶고 저한테 있었던 결핍을 좀
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신지요? 아내는 일하면서 만났고 직장에서 알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이제 사내 커플이 되는 거를 좀 이후에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같은 직장에 있을 때는 제가 호감의 표시를 몇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아내는 그걸 몰랐다고 이후에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 조금 더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그때 표현하면서 사귀게 됐던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떠셨어요? 딸을 원했어요. 키우면서 제가 그래도 지금 아들도 있거든요. 아들도 너무 예쁘고 감사하고 고마운데 딸한테 딸 이야기를 굳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에요. 딸이 한 5살 정도까지 클 때까지 되게 부족한 아빠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화도 많이 냈고 불편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아빠였고 그러다 보니까 딸한테 좀 많이 미안했어요. 그 미안한 마음을 지금은 온화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이제 딸한테 혹시 실수하거나 제가 화냈거나 했을 때 그때의 아버지와 좀 다르고자 저는 항상 이제 사과를 해요. 아이한테. 아빠가 미안해. 그 시간을 빨리 하려고 노력해요. 되게 불쌍했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가 소외되어 있었고 현실을 그 나이에 좀 받아들이면 버거운 것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이면에는 항상 끝에 가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아이가 있더라고요.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의 제일 끝으로 한번 가보라고. 그 마음의 제일 끝으로 가보면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당시엔 했었고 지나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렇게 파고파고 들어가 보니 내 어린 시절의 결핍이구나. 그 결핍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글 쓰는 시기와 좀 맞물렸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예뻐요. 실제로 얼굴이 진짜 예쁘고 아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예쁘다고 얘기하고 지금 아이들도 저를 닮지 않고 아내를 닮아서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경력이 좀 단절됐던 기간들이 있었는데 일할 때 정말 말도 잘하고 직업이 강사였거든요. 아내분이 강의 잘하시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같은 직장에 있었었고 아내의 강의를 제가 듣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강사분이 제법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한두 분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한두 명 안에는 꼭 저희 아내가 들어갔어요. 탑 네네네. 레벨 중에 한두 명 있어요. 네네. 제가 되게 불안하고 불편했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그걸 온전히 다 겪었거든요. 항상 묵묵하게 저를 지켜봐 줬어요. 아내는 어디 가서 제 얘기를 할 때 저를 높여줘요. 불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저를 높여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내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